자, 다음 모듈로 CMMI 기반 개선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MMI 개선 활동은 아이디얼 모델, Initiating, Diagnosing, Establishing, Acting, Learning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경영층이 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금을 주면서 이 조직에 이런 개선 활동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모델과 일하는 방식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갭을 분석하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을 통해서 나온 액션 아이템들을 두고 해당 조직의 품질활동 담당자를 뽑아서 그들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액션 아이템별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선 계획을 이행을 해나갑니다. 이행을 하면서 전 조직에 적용을 바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조직에 대해서 파일럿을 해보고 그 파일럿 결과를 확인해서 다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하면서 다시 전 조직에 확산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이디얼 모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직은 점점점 더 내재화되어 가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선 활동은 크게 이제 4가지 마일스톤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착수, 초기 진단. 그래서 이제 진단을 통해서 갭을 도출하고 이 일을 할 품질 담당자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CMMI 모델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컨설턴트는 해당 조직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면서 이 품질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서로 상호 알아가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질 전문가들로서 개선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실제 이 개선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착수 보고를 통해서 경영층의 커미트먼트를 다시 한번 받고 전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활동들이 진행됨을 알리고 변화 관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통 1개월 정도 기간 소요가 되고 그 다음 이제 해당 조직이 전혀 표준 프로세스라든가 조직의 절차라든가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합니다. 이 과정은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세스를 처음 만드는 조직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표준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식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정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조직에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겪는 오류는 실제 프로세스대로 일을 잘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 관리를 위한 그 정책을 실행해야 됩니다. 잘 적용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당근 정책과 아울러 잘 따라오지 못하고 또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찍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영층과 같이 호흡하면서 조직 전체적으로 그 실행이 되어야 이 프로세스가 스무스하게 해당 조직에 내재화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측정 데이터 취합 그리고 BP 발굴 확산 등의 일을 최소 6개월 이상 진행을 한 다음에 얼만큼 잘 내재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레디니스 리뷰, 사전 심사를 통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그 PPQA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또 그 적용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식별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하게 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도 돌립니다. 이와 같은 사전 심사를 통해서 공식 심사, 목표한 시기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부 판정이 되면 목표한 시기에 공식 심사를 받고 목표한 레벨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심사팀을 구성을 하고 심사팀원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목표 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또 수립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사이클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개선 활동을 하려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은 보통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이 조직에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SAPG 멤버는 각 팀에서 그 존경받고 일을 해본 경험이 많고 오피니언 리더인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직급이 낮거나 이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이들이 이 변화 관리를 주도할 수 없고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개선 활동을 실제 리딩할 때 있어서는 이 SAPG를 제대로 된 사람을 받기 전까지는 경영층하고 계속해서 딜을 하면서 일을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PPQA, Process and Product Quality Assurance, 이 사람들은 품질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영층의 눈과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 또한 그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가서 지적하고 코칭하고 또 시험 조치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PAT, 프로세스 액션 팀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각 팀에서 그 파트타임으로 과제를 TFT 활동을 할 때 TFT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 비상근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AT를 통해서 SAPG는 변화 관리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 구성하에서 저와 같은 CMMI 선임사원이라든가 컨설턴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모델을 이 조직에 맞게 해석하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는 그 심사 방법론, 스캠피라고 합니다. 표준 CMMI 심사 방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스캠피 방법에 입각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교육받은 공인 선임사원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팀 구성은 적게는 4명에서 맥시멈 9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관은 뭐 사전심사부터 공심사까지 포함하고 계획수리까지 포함한다면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절차는 이렇습니다.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팀을 구성하고 실제 심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PIID, Practice Implementation Indicator Description이라는 심사 요건별 이행 내역을 정리한 그런 문서를 보면서 실제 증적과 또 인터뷰를 통한 이행 여부, 내재화 여부를 그 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와 같은 확인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그 레이팅을 하고 심사 결과를 미국 그 CMMI 인스티튜트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레벨에 대해서 그 어시어런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로드맵을 보시면 심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심사의 스폰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심사팀 교육을 통해서 공시심사를 목표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아울러 공시심사를 통해서 최종 레벨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 기회도 역시 추가로 식별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할 수 있도록 그 개선 기회도 같이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CMMI 인스티튜트에 송부하면 최종적으로 CMMI 인스티튜트의 이제 퀄리티 리뷰 팀에서 이 결과를 리뷰한 다음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면 그 미국 CMMI 인스티튜트 게시판에 이 조직이 레벨 얼마다라는 걸 게시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CMMI 기반 개선 활동을 그 해본 경험상 좋았던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좋았던 점은 이 개선 활동한 이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서 얻은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개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식별해주고 그리고 각 마일스톤별로 목표를 주어지고 그 활동을 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해당 조직원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인스펙션이라든가 원인 분석 회의 등을 통해서 이 조직에 대한 업무 이해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업무 백업 체계가 구축이 되고요. 아울러 이런 축적된 전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스펙션, 결함 예방 활동 등을 통해서 오류가 감소해서 재작업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와 같은 모델 기반 개선 활동할 데 있어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이 CMMI는 모델이다 보니까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제가 CMMI를 적용할 때 CMMI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요건으로 해석하고 체크리스트로서 조직에 무조건 적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불합리한 그런 반발이라든가 불합리한 모순점들을 야기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느끼는 점이
CMMI가 모델이다 보니 모델을 우리 일하는 방식에 맞게 해석을 적절하게 잘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 모델 기반 개선 활동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프로세스를 이행하다 보면 데이터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도구를 이 시기에 도입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는 최대한 빨리 모을 수 있을 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모을 때 있어서는 내가 모으기 쉬운 데이터 그거 위주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기인하는 그런 팩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모아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이제 변화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인증이 달성됐다고 해서 박수치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인프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도구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